머리가 자꾸 두통 같은 게 잘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혀가 저렇게 붉어지죠. 혀에는 혈관 분포도 많기 때문에 혀 바닥 위는 붉어지면서 때로는 혓바닥 밑에는 이 정맥이 이렇게 퍼렇게 혹은 뭐 이렇게 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창백한 혀는 빈혈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빨간 혀는 고혈압일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갈라진 혀인데요. 예. 진액이 부족하거나 몸속에 화가 많을 때, 예, 열구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갈라진 혀가? 네, 맞습니다. 혀가 여름에 왜 그 비가 너무 안 와서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네. 쭉쭉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갈라진 혀가 있습니다. 패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뭐 아프기도 하고 그 사이에 뭐가 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 갈라져 있네요, 정말. 네, 되게 심한 저런 상태는 여름에 그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많이 말라 들어가 있고 네.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심할 경우에는 저렇게 갈라진 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좀 피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을까요? 피로가 과해서 이 몸의 진액이 많이 줄어들면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몸의 피로를 느끼다 보니까 혀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갈라지는 혀 때문에 고민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혀에 이상이 있다는 사례자를 만났는데요. 혹시 식도염 때문에 이상 증상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요. 7개월 전에 혓바늘이 많이 돋더니 혀가 갈라지고 되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한 혀의 질환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매일 양치하는 시간이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증상은 점점 악화돼 식사를 하거나 음식에 간 볼 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좋은데 맛을 못 느끼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건강에 위협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매 끼니마다 괴로웠다는 박은숙 씨. 결국 밥을 굶기 일쑤였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혀의 모양과 색을 관찰하여 상태를 살피는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박은숙 씨는 어떤 상황일까요? 치매 분비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서 혀의 윤택한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혀도 이렇게 갈라져서 입의 마름도 심하고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식도의 청소율도 떨어져서 역류된 산을 제거하는 이런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식도염도 잘 발생하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식도염 때문에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 분비가 안 돼서 식도염이 심해지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식도염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오해했던 박은숙 씨. 증상이 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생활 속의 관리가 우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녹황색 야채나 과일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타액의 분비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될 테고요. 식도염이 아니라 침샘 이상이라는 확실한 원인을 알게 돼 다행이라고요. 잘 받아서요. 혓바닥 갈라진 거 빨리 완쾌돼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어요. 무심코 넘기기 쉬운 혀의 질환. 한 번씩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박은숙 씨도 혀 관리 잘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혀가 안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침 분비하고 굉장히 밀접하네요. 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입에 같이 있으니까 혀하고 침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관계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침이요, 알고 보면은 우리 입속의 보약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침 얘기입니까? 예, 네. 이제 침 얘기로 좀 넘어가 볼 네, 텐데요.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침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요, 신 교수님? 우리 타액은요, 평균 성인이 한 1.5 내지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됩니다. 우리 페트병 하나가 1.5리터 아닙니까? 예. 그걸 아침부터 계속 침을 뱉으면 한가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군요. 그 정도 꽤 되는 양입니다. 네. 그 침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또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이 9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아이스크림은 마이너스 10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다 보면 입안에서 거의 10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침이? 예, 침이 들어서 중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산 알칼리. 탄산음료 먹으면 굉장히 pH가 낮거든요. 이것을 중화시켜서 우리가 충치를 예방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침에 따라서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치과에 가면 이런 실험